임용에 유리한 전문 상담 유리쌤. 안녕하세요, 유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책으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 책의 특징은 줄글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줄글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뭔가요? 당연히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거에 대한 개념이 뭘까? 예를 들어서 열등 컴플렉스도 있고요. 우월 컴플렉스도 있는데 뭐야? 둘 다 컴플렉스인데 우월은 좋은 거 아니야? 열등 컴플렉스는 확실히 안 좋은 느낌이 나는데 두 개가 어떤 미묘한 차이가 있나라는 것들은 개념을 이런 줄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나눠드릴 자료가 여기는요.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빈칸이 있어요. 여기는 빈칸이 없죠. 그럼 여기 이름은 뭐냐? 빈칸이 있는 친구는 퀴즈가 되겠죠. 빈칸이 없는 부분은 핵심 정리가 될 겁니다. 퀴즈는 왜 제가 내드리는 걸까요? 퀴즈는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내는 겁니다. 왜 선생님이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시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인간은 스트레스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교사가 되고 싶어하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는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이 스트레스는 어떤 스트레스일까요? 공부를 하라는 자극을 주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 퀴즈는 스트레스긴 한데요. 공부를 하라는 스트레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 핵심 정리는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답안이 되겠죠. 그런데 진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제가 만약에 1, 2주차의 수업을 여러분한테 그대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요. 저거 지난주에 했잖아. 저거 지지난주에 했잖아. 왜 똑같은 내용을 또 설명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엄청나게 많은 개념들을 배웠는데 여러분은 그 개념을 다 외우시나요? 처음부터 제가 준 답안을 보게 되면 핵심 정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은 봤던 거잖아. 지난번 했던 거잖아.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대 프린트를 뽑으실 때 답안을 먼저 보시지 마시고요. 퀴즈를 먼저 봅니다. 퀴즈를 먼저 보면 분명히 좀 짜증납니다. 기억 안 나. 배웠던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뭐예요? 공부를 하라는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 다음 핵심 정리를 보면은 맞아. 이거 답 이거였어.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오늘 게슈탈트 상담을 들어갈 건데요. 게슈탈트 상담에서는 이를 미해결 과제라고 하죠. 미해결 과제가 마음속에 있어야, 머릿속에 있어야 이걸 해결하고 싶은 욕구가 올라오고요. 이 욕구를 해결했을 때 희열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퀴즈를 보고 바로 프린트를 넘기시면 안 되고요. 퀴즈를 보고 적당량의 스트레스를 받고 그 다음에 핵심 정리를 보고 어떻게 하시냐? 내가 빵꾸를 메꾸지 못했던 부분을 핵심 정리를 보시면서 다시 반복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 핵심 정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제가 절대 빠지지 않고 한 개도 빠지지 않고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왜냐면요. 저도 지난주 거 공부했던 거 체크하면서 복습을 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자료가 빠질 수 없겠죠. 좀 마음 급하신 분들이나 저는 약간 그랬어요. 약간 정리된 거 좋아합니다. 정리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핵심 정리책 사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대기를 할 때 이런 책 들고 가서 보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꼭 사시라는 건 아니고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제 거 핵심 정리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지금 2주치 복습을 한꺼번에 해야 되거든요. 성격 심리학자들, 프로이트 포함, 신프로이트 학파까지 7명의 학자들을 복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갈게요. 정신의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의식이 있고요. 전의식이 있고 의식이 있죠. 거꾸로 있습니다. 사실 의식이 맨 위에 있고 무의식이 밑에 있죠. 우리의 이제 심리학적 생각은 밑에 있는 것이 뭔가 수면 아래에 있는 느낌이죠. 왜 거꾸로 적었을까요? 의식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무의식이 가장 유명하겠죠. 하지만 무의식을 시험에 나오게 된다면 100%다 답안을 작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약간 애매하게 모의고사 같은 걸 내더라도 전의식을 냅니다.
무의식 모르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의식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식의 구조가 아니라 정신의 구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심리, 성적 발달 단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재수생 이상은 아시겠지만 구, 함, 남, 자, 성이라고 두 문자로 외우게 했죠. 자, 그 다음에 이 구함남자성이 외울 때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외워야 되니까 구함남자성으로 하되 원래 뭐죠? 네,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가 되겠고요. 잠복기가 되겠고 성기기가 되겠습니다. 미음이 이응으로 바뀌면 되겠고요. 남자성의 자가 잠으로 바뀌면 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뭐가 나왔죠? 남근기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남근기의 특징은 뭐 있었나요? 여기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가 여기에 해당이 됐고 작년 시험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서 아버지한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설명하지 않을게요. 우리 이론 설명 1월 8일 날 했으니까요. 오늘은 복습입니다. 자, 이 복습 왜 하나요? 여러분한테 공부를 하라는 스트레스를 주기 위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하죠. 자극받는다라고 표현을 하죠. 공부하라는 자극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구함남자성 외우게 되면은 작년에 이 부분은 맞출 수가 있었죠. 자, 한 번 더 갑니다. 자, 구강기에선 과잉과 결핍이 있고 항문기에도 배설과 보유가 있습니다. 배설과 보유가 어려우시다면 과잉 결핍 외우시면 됩니다. 과잉은 뭔가요? 과잉은 배설하는 거죠. 결핍은 뭔가요? 똥을 안 누는 게 되겠습니다. 왜요? 항문기니까요. 자, 그러면 과잉과 결핍에는 어떤 성격이 있죠? 우리 학생들한테 해당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뭐죠? 의존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결핍에는 어떤 성격이 있죠? 역시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성격이 있죠. 공격적이고 비판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괄호 친 거, 빵꾸 뚫린 거 채워주시면서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성격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성격의 구조에는 원초적 본능인 원초와 현실과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자, 양심과 이상을 가지고 있는 초자가 되겠습니다. 자, 원초아는 제가 원초적 본능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뭐예요? 쾌락과 무의식적 욕망을 충족하고 싶은 것이고요. 자아는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 초자에는 어떤 특징들이 있죠? 이제부터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여기는 설명할 게 없잖아요. 본능, 욕구 충족이죠? 외우는 게 어렵지 않죠? 네, 초자는 외워야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단어? 양심, 죄책감 같은 단어들을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사할 때 양도하고 떠나세요 라고 외우게 하고요. 이사, 양도, 이상, 사회규범, 양심, 도덕이라고 되어 있죠. 또 이제 책파리까지는 아니지만 저희 핵심 정리 책에는 두 문자를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문자 보시고 외우시면 돼요. 이사, 양도 어때요? 이, 사, 양, 도. 이상, 사회규범, 양심, 도덕 외워지십니까? 아시죠? 재수생 이상부터는 이런 단어들 다 외워야 된다는 거 이제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불안의 종류는 또 뭐 있습니까? 얘에 따라 호스트 따라 한번 가볼까요? 얘가 호스트일 때는 누굽니까? 신경등적 불안이죠. 얘가 호스트일 땐 누구예요? 여기는 뭐 객관적 불안, 현실적 불안으로 하죠. 현실적 불안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초자가 호스트일 때에는 무슨 불안이죠? 도덕적 불안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요 수업은 무료 강의로 올라갈 건데 호스트가 뭐야?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수업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죠? 우리 원래 들으시는 분들은 호스트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호스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네모칸의 설명들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 복습하는 단계가 되겠어요. 자, 자아 방어 기제는 어떻게 돼요? 욕구들 간에 충돌이 있을 때, 그죠? 충돌이 있으니까 갈등이라는 게 피어나죠. 이 갈등으로부터 내 자아를 보호하기 위한 게 자아 방어 기제가 되겠습니다. 자, 자아 방어 기제는 개수가 너무 많으니까 당연히 우리 이론 시간 이미 거쳤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제 상담 과정으로 넘어가죠. 상담 과정의 첫 번째 단계가 시작 단계, 두 번째 단계가 전이 단계. 물론 이제 여기에 뭐 전이 발달 단계도 됩니다. 전이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증폭시키는 단계입니다. 괄호친 거는 우리끼리만 안다는 거예요. 발달은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전이 발달 단계가 되겠고요. 세 번째가 통찰 단계, 네 번째가 마지막 단계가 훈습 단계가 되겠는데요. 훈습 단계 제가 지난 수업 때 설명드렸죠. 훈습이란 단어 우리가 훈제 연어까지는 알고 있는데 훈습이란 단어를 잘 쓰지 않습니다. 훈습, working through라고 했고요. 어떻게 해요? 작업을 계속하면서 일반화시키는 단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항을 반복적이고 점진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갑니다. 우리 핵심 정리 이 종이 프린트도 넘어가시면 돼요. 수업 들으신 분들은 뭐 이 책 꼭 안 사셔도 됩니다. 알겠죠? 제가 이 프린트 다 나눠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프린트 모아서 철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작년에. 꼭 책을 팔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 책 팔아봤자 뭐 저한테 뭐 아무것도 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오나? 어쨌든 그런 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합격하시는 게 중요하죠. 자, 상담 기법 보시면은 저항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항. 왜 아까 저항이 어떻게 나타난다 그랬죠? 욕구 충돌 때문에 뭐예요? 갈등이 생기면서 이런 걸 좀 이제 이 불안들을 막아보려는 것이 저항이 되겠습니다. 저항의 정의까지는 논술로 안 나와요. 자, 저항의 의미는 현재 상태를 지금 이 현재 상태의 자아를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그죠? 충돌들과 이런 갈등들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 저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항의 종류는 좀 수업할 뻔했네요.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상담 기법에는 저항 분석이 있고, 저항 분석이 있고, 또 뭐 있죠? 훈습도 상담 기법이 되겠습니다. 왜요? 상담 과정 아니었어요? 이거 몇 번 한다 그랬죠? 이 저항 분석을 점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또 이론 때 수업 들었지만 정신분석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하는 상담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명한 자유연상이 있죠. 자유연상. 그 다음에 이제 해석이란 걸 누가 만들어냈죠? 프로이트가 만들어냈습니다. 상담 방법의 해석은 made by 프로이트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전이도 했죠. 전이 분석이 되겠습니다. 전이 분석에는 이 전이를 발달시키면서 전이도 일으켜야 되지만 또 역전이를 활용하는 방법도 외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꿈 분석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꿈 분석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까지는 되진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기는 좀 어렵다. 자, 그 다음 넘어가셔서 이제 저항의 종류를 보시면 억압저항, 2차 이득 저항, 초자 저항, 이드 저항이 있고요. 마지막 전이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내용들이랑 이으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난 게 아니라요. 원래 공부는 가장 큰 줄기를 외워야 되는 게 공부가 되겠죠? 다시 한번 갑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갈 때는 뭘 아셔야 되냐면 우리 시험 칠 때 조건이 붙습니다. 의식의 구조 중에 뭐에 해당되느냐, 아니면 뭐 정신의 구조 중에 뭐에 해당되느냐, 성적 발달 단계 중에 뭐에 해당되느냐라고 문제에 조건이 나오죠. 그 조건들은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의 이제 가장 큰 가지의 친구들, 뭐 대가리라고 볼까요? 대가리가 되겠죠. 자, 이제 하나씩 가도록 합시다. 여기는 뭐죠? 정신의 구조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성적 발달 단계입니다.
여기는 뭡니까? 성격의 구조입니다. 여기는 뭔데요? 불안의 종류죠. 그럼 여기는 뭔데요? 상담 과정입니다. 여기는요, 상담 기법이죠. 여러분, 이렇게 프로이트가 한 번에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떤 작업을 해야 되냐? 시험에서 만약에 얘에 대해서 정의를 물어보면은 정의를 적으셔야 되겠죠. 누가 호스트죠? 자아가 뭐예요? 원초아와 갈등을 일으킨다던가 자아가 초자아와 갈등을 일으키는 거다라고 하면서 문장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바닥으로 칠판 한바닥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프로이트의 성격 이론의 설명과 프로이트의 상담 이론의 설명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핵심 정리, 아니면 또 책팔이 아니지만 이 핵심 정리 책을 보고 이 핵심 정리 책이 안에 이 프린트랑 똑같거든요. 큰 대를 한번 보고요. 큰 대에서 이게 뭐였지? 이게 뭐였지? 이게 뭐더라? 이게 뭐더라? 하면서 다시 이론책을 보고 이런 내용이었지. 이런 내용이었지를 계속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용에 유리한 전문 상담 유리샘.